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영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살펴보고 또 여기에서 지금 연일 충격적인 그렇습니다. 뉴스, 새로운 뉴스 나오고 있어서 이것들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CBS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 토론회가 열렸는데 새로운 폭로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사안이 꽤 심각해 보입니다. 어떤 건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오늘 CBS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 준비했거든요. 요거 들어보고요.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목소리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나경원 후보가 이런 얘기가 나올 줄을 전혀 예상을 못한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유튜브로 봤는데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다. 대기실에서도 탄식이 흘러나왔다. 라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자해다, 팀킬이다 뭐 이런 얘기들 그 전에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무슨 일인지 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2019년 국회에서 있었던 충돌을 얘기하는 거고요. 당시 국회는 정치개혁특위 그리고 사법개혁특위가 활동하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논의되고 있던 주요 내용은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그리고 선거제도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좀 논의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그 여권에서 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좀 지정하는 그 과정에서 좀 벌어지는 일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반대했었고요. 그리고 당시 바른미래당이라는 또 3당이 있었어요. 그 당은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서 만든 당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약간 구성원들의 성향의 차이도 있었고 또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른미래당 안에서 이 법안들을 두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컸던 상황입니다. 오신환 의원이 특히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자 바른미래당은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최입의 의원을 보임합니다.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죠. 그러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막고 뭐 최입의 의원이 나가지 못하게 막고 이런 물리적인 충돌까지 벌어졌던 거고요. 수사 끝에 검찰은 2020년 1월에 그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기소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도 일부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그 재판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 만들어진 이유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뭔가 법안을 막기 위해서 물리력을 행사한지 하면은 이제 이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이제 그때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제 이거에 이제 기소 대상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당 의원이 당시에는 뭐 야당이었지만은 여당이 된 이후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청탁을 했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응들은 좀 어떤가요? 일단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몇 번을 듣고 보고 읽어봐도 믿기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 사람들은 수사나 기소를 자신의 권리로 여기면서 사적 이념에 따라 청탁도 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야당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나 의원 발언을 보면은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청탁 아니면 뭐가 됐든 요청 뭐 이거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닌데 나 의원 주장이 지금 뭐 페이스북에도 지금 입장이 새로 나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토론회 이후에 반응이 나왔는데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법안들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또 공수처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마땅히 반대해야 되는 사안들이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법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예를 들어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뭐 위성 정당을 만들었는지 그런 법이 뭐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이제 기소가 됐던 것도 야당의 어떤 정치 행위를 막는 성격이 있어서 이거는 반헌법적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 의원은. 그리고 또 공소 취소라는 거는 사정 변경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이 정권이 바뀌고
또 그 국민의힘 우리 당의 법무장관이면은 마땅히 이 공소 취소를 했어야 된다라는 설명까지 추후에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절차도 의원 사보임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했고 당시에 이런 과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공소 취소를 10번도 더 했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 의원이 했습니다. 반대로 야당은 공세를 펴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조국 장관에게 유사한 부탁을 했다면 이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빠른 수사가 필요하고 그것도 안 되면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나경원 의원의 주장을 좀 요약을 하자면은 당시에 이제 추진됐던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문제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어기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공수처는 지금 뭐 그 기능이 뭐 제대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냐의 문제 뭐 논란은 있지만은 지금 뭐 대통령도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뭐 반대가 있었지만 어쨌든 수사권 조정이 된 상황이고 이게 법치주의를 얘기할 만한 사항인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비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야당에서 지금 이거는 눈에 불을 켜고 있으니 추후에 이제 고발이 들어가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오늘 준비한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전당대회에서 또 화제가 된 단어는 바로 댓글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에서 한번 나오고 그리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장관의 여론 조성팀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여론 조성팀 운영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고 본인이 또 어떤 지시 혹은 부탁을 받은 내용 텔레그램을 또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자발적 시민들의 정치적 의견이다. 본인은 관여한 게 없다라는 입장이고 오늘 이에 대해서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정면으로 들어와라. 고소왕 한동훈 말 빙빙 돌리지 말고 정면으로 들어와. 이게 약간 영화 신세계에 들어와 약간 이런 표현으로 좀 저는 읽히더라고요. 자, 지금 상황이 이런 정도 이제 제가 요약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좀 더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게 이제 장예찬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내용을 좀 공개를 했어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2023년 5월에 그 참여연대 자료를 공유를 해주면서 조지는데 요긴하게 쓰시길. 한동훈 장예찬 찰떡 콤비 장관께도 보고 드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눈에 띄는 문구는 장관께도 보고 드림이라는 문구입니다. 실제 보고가 이뤄졌는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 문자가 그대로 실행됐다면 나는 관계없다라고 얘기한 한 후보의 얘기가 좀 뒤집어질 수가 있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저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일까? 그게 지금은 특정되지 않았는데 그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공개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당시에 이게 참여연대 요게 뭔가를 봤더니 참여연대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장관 국무위원 중에서 최악이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을 보도를 해가지고 참여연대랑 좀 갈등이 있었던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누가 그러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한테 문자를 보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 합류를 했잖아요. 양문석 의원이 댓글팀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공개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일단 양문석 의원실에서 한동훈 후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네이버 계정 29개를 찾았고 이 계정에서 작성된 댓글 뭐 10만여 개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띄어쓰기나 오타까지 일치하는 댓글들이 있었고 이 말은 뭐 복사 붙여넣기를 했다라는 거겠죠. 또 한동훈 장관 당시 그 장관 취임 이후에 이게 활동을 시작했고 심지어 최근까지 그 윤한 갈등이 벌어진 이후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당권 주자들 원희룡 후보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좀 거론하고 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사실이라면 드루킹 사건과 맞먹는 대형 여론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검이라도 도입해서 여론조작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홍준표 시장은 일관되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으니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자 이제 드루킹 사건까지 언급이 됐어요. 이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제 징역형을 살게 된 그런 배경 이건 그런 원인이었는데 지금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차이점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뭐 한동훈 후보가 뭐 관련됐다고 하는 그 여론 조성팀과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모두 우호적인 여론을 좀 만들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이 좀 비슷하고요.
두 사람 모두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를 향한 댓글 공작이 의심된다면서 민주당이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었고 수사하다 보니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가 등장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권 경쟁을 하는 중에 당내에서 이런 의혹 제기가 나온 점이 비슷합니다. 다만 그 드루킹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고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한 후보 의혹은 사람이 움직였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후보는 자발적인 지지자들의 댓글이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예, 뭐 이거는 그런데 뭐 수사를 해보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렇죠. 자발적인지 뭐 매크로 썼는지 여부는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이니 그 당시에 김경수 지사 측도 이거는 우리와 관계없다. 참 뭐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었다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수사가 해보니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나왔잖아요. 여러모로 지금 야당의 공세 압박이 좀 심해질 것 같은데 자 이제 마지막 궁금증인데요. 전당대회 결과에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좀 궁금해. 이제 당장 내일 모레부터 이제 ARS 조사 당원들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막바지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 사례들을 좀 보면은 같은 편의 공격이 늘 더 뼈아팠어요. 지난 대선만 봐도 그 민주당 경선에서는 대장동 의혹이 터져 나왔었죠. 또 당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천공이나 이런 무속 논란을 먼저 제기한 것도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이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경우는 많이 볼 수 있는데 당장 앞둔 선거에서는 의혹 수준의 단계에서는 대세를 뒤집지 못했다. 그런 사례가 더 많습니다. 앞서던 주자들이 다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요거는 이제 한동훈 후보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그런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야당의 공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이거를 2007년에 이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선출할 때 비교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때 박근혜 후보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외쳤고 이명박 후보는 최태민 목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최태민 목사의 딸 최서원 씨,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국정 개입을 한 걸로 드러나서 그 두 분의 정치인이 가장 진실했을 때가 2007년 경선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이명박 후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러면서 경선에서 승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경선 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영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